오케이, 오케이. 에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책 한 권 읽었는데요. 뭡니까? 내 아이의 리치 마인드죠. 내 아이의 리치 마인드. 아이, 뭐 자녀일 것이고, 리치, 부자일 것이고, 마인드는 뭐 정신 구조, 마음 상태,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 뭐 우리 윤석열 장모님의 자녀, 김건희 누나죠. 우리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장모님은 엄청난 부자죠. 몇백억 번 부자인데, 자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고, 본인은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 윤석열 장모님이 상당히, 경매라든가 땅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일군 것 같아요. 물론 개발도상국 시대의 이런 약간 법의 미비한 점, 그 다음에 뭐 권력의 등을 업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모가 부자니까 자녀도 부자, 물론 세습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시대에 이런 부를 일구는 거. 그런데 현재 앞으로 어떻게 부를 일굴 수 있는지는 상당히 좀 희박하죠. 법이 촘촘하고, 그리고 그런 부를 일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지는 또 않을 것이고 올바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일본 저자가 쓴 것인데요. 내 아이의 리치 마인드 읽고 느낀 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리치 마인드를 형성시키려면 일단은 부모가 리치 마인드, 기본적인 경제, 돈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뭐 리치 마인드를 가지게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일단 이런 관념이라든가 돈에 대한 인식, 경제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 자녀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제 교육, 돈 교육, 요즘에 유튜브에 재테크 관련한 영상이 엄청 많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이런 경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자녀에 대한 이런 경제 교육, 재테크 관련한 책들도 많이 나와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건데,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내 아이의 리치 마인드.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1년 최근에 12월 달에 출간된 책이고요.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다뤄줘야 될 리치 마인드 설명이 되어 있고, 전반부는 부모가 어느 정도 리치 마인드를 교육할 수 있는 경제적 소양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경제적인 지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간단히 한번 한 두세 개 정도 느낀 점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관념은 교육을 이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 5살, 6살 정도 되면 자녀들이 돈에 대한 인식, 관념이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나이가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 교육, 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5살, 6살 때 그 이전에 이루어진 돈에 대한 관념, 뿌리 깊은 인식, 이것이 DNA에 강하게 깊숙이 새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돈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어렸을 때 뿌리 깊게 이렇게 박힌 돈에 대한 관념을 희석시키지 못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부모님들은 5살, 6살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돈은 땀 흘려서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라든가 이런 일하지 않고 투자를 통해서 버는 돈은 나쁜 돈이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부모가 서로 싸우면서 돈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녀에게 심어주면 이것이 뿌리 깊은 관념, DNA가 되면서 나중에 긍정적으로 돈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은 관념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돈에 대한 관념을 교육하라.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돈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단 뭐 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경제적인 평가, 사회적인 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돈은 바로 가치를 담고 있는 죄하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 문제 해결의 대가, 그 대가를 담은 가치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 돈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녀에게 돈은 곧 이 문제 해결을 해주고 받는 가치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벌기 위한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자도 일본 저자예요. 일본인 저자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들고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피고용인 노동자,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세 번째로는 기업 오너, 네 번째로는 투자자, 자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분면 해가지고 설명한 거 많이 봤죠. 결국은 이 4가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각각 이 네 명의 이 사분면의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의 문제, 경제 문제, 어려운 점, 해결해야 될 점 이것들을 해결해주고 그 해결해준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말했던 피고용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하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번다는 것, 할애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투자자나 오너 같은 경우는 그보다 자신의 돈을 통해서 자신의 자본을 통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오너, 자본가 이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 기업 오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식과 돈을 통해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본을 투하해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잖아요. 기업의 주식을 삼으로써 자신의 돈을 투하하면서 피고용인이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투하하는 것처럼 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을 투하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 돈이 남의 문제를 해결해준 그 대가로 받는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 그 돈에 대한 그 정의를 자녀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 돈을 버는 방식 이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돈의 구조인데요. 돈은 곧 신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용이 클수록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용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신용을 얻게 되고 이 신용은 곧 돈이기 때문에 신용이 많은 사람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고 신용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많이 또 빌림으로써 자산을 또 구입할 수 있고 자산의 증식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자녀에게는 돈이 곧 신용이다. 신용이라는 점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녀에게 돈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건데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금태환 브레튼 우주 체제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개 껍데기부터 해서 금과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 35온스인가요? 1달러에 이런 금과 달러의 교환에서부터 그 다음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깨지고 그 다음에 닉슨이 금태환을 폐지하고 지폐를 찍어내는 그 과정 결국은 최근에는 이제 기축통화가 뭐 암호화폐나 이렇게 금의 화폐가 30년, 40년 단위로 변해가고 있고 금의 형태가 돈의 형태가 변해가는 그 역사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경제 공황이 70년에서 100년 사이로 큰 공황이 반복이 된다. 이런 경제의 변동, 순환 주기 이런 것도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부모가 일단 내 아이의 리치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이런 돈에 대한 지식을 책 전반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이제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응용해서 가르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인 적용 사례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벌써 길었네요. 네.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부모, 윤석열 어머니처럼
경제 마인드 투자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을 해야 되는지 좀 모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22세기, 2020년 이후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의 중반, 전반은 자녀에게 리치 마인드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정 정도 돈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제 지식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우리에게 부족한 돈의 지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을 수 없다.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란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심과 자유를 얻기 위한 일의 방식과 돈을 모으는 방식.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득 격차는 더 커진다.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한 최소의 노력이란 무엇일까? 자녀의 미래는 돈의 신념으로 결정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장 돈의 구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제4장 자녀와 함께 배우는 돈의 역사.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죠. 자, 그 다음에 5장. 여기가 이제 실전편인데요. 5장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돈의 교육 실전편. 가족 내에 우리 집안의 경제 성적표, 대차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의 나이에 맞는 돈에 대한 교육 방법,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설명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게 돈을 어떻게 가르칠까? 아이가 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해야 될 일.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사교육이 정말 도움이 될까?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투자로 돌려라.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돈을 어떻게 가르칠까? 돈이란 언어와 같다. 음식의 총 금액을 맞히는 게임 같은 걸 해봐라. 좀 유치하긴 하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어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유치하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돈 교육을 하는 데서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돈을 접하고 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라 이거죠. 가게의 매출을 계산해보는 퀴즈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런 대화 기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음식값, 메뉴판을 보면 돼요. 한 사람이 얼마를 쓰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계산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문답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돈의 흐름이나 돈의 계산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라 이 뜻입니다. 이런 퀴즈를 평소에 해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세상에는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 무척 중요한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투자를 어떻게 가르칠까? 원하는 회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저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 기업들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 어려운 점 이것을 해결해주고 가치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나이키 같은 건 신발 문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같은 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쇼핑 문제, 줌 같은 경우는 온라인 대화, 우버 같은 경우는 배달 서비스, 어니스트 비, 배달, 이케아 조립식 가구. 그러니까 국민들, 소비자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가치를 제공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용돈을 어떻게 가르칠까? 용돈으로 자제심을 키운다. 용돈을 정해진 금액을 주고 스스로 돈을 관리하게 하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는 자제심을 키울 수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약간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가정의 경제 상황이 미래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1960년대 같은 경우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있었어요. 15분 동안 참게 되면 마시멜로를 2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을 하면
이것을 참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면 자제심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만약에 15분을 참아서 마시멜로를 2개를 받으면 자제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15분 참아서 마시멜로를 2개 받았다는 뜻은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참지 못한다 이 뜻은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즉 18년 후에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탄생시키는 것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참고 기다리면 원하는 걸 줄게 이런 말을 들은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지금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먹지 않고 참는 아이들은 지금 바로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받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고 참을 수 있다. 이런 자제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 환경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격차가 커지고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늘어나는 상황이 더욱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죠. 즉 교육을 할 때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용돈도 마찬가지죠. 그 돈을 썼을 때 대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내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물어보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낭비하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소중하게 사용해 라고 말하면서 용돈을 쥐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이 있는 저축은 좋다고 가르쳐라. 다시 말해 용돈을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 등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목적이 있는 저축이라면 좋은 저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용돈의 일부를 기부를 해봐라. 이런 것이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목적이 의식이 있는 용돈 사용법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돈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돈의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돈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전에는 돈, 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부모가 이를 통해서 아이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라. 그러니까 부모가 이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고 이런 가치를 대가로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부모가 좀 잘나야겠죠. 사교육의 일부를 돈의 교육으로 돌려라. 아이들의 교육비 중에 돈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요소를 반드시 한 가지 넣어보라. 그러니까 교육비 중에서 돈에 관련한 교육에 돈의 교육비를 할애를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에게는 돈을 어떻게 가르칠까?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좋은 학교와 대기업 취직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심과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반드시 대기업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입시 공부를 위한 비용이 적절한가?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비용과 시간을 돈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해라. 좀 쉽지 않은 말이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맥도날드의 체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혹은 왜 맥도날드에는 사람이 모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최저임금도 받고 무엇인가를 더 배운다는 의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급여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급여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려줘라. 노동을 하여 돈을 얻는 방법 외에 돈은 반드시 땀을 흘려야만 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려줘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좀 냉정한 말이죠. 돈을 늘리는 사람은 돈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한 후에 일을 해라. 즉 노동시간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이거 스트래테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8시간 걸릴 일을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 3시간 동안 고민을 해보고 실제 일은 2시간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하면 3시간의 시간이 생기고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뭐 이것이죠. 고등학생에게 빚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나쁜 대출은 파산으로 이어진다. 여기 보면 주택자금 대출을 나쁜 대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나 되는 긴 주택자금 대출은 나쁜 대출의 전형이다. 인생에서 안심과 자유를 빼앗는 아주 나쁜 대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볼링 서비스라든가 학자금 대출, 이것도 나쁜 대출로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좋은 대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출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세상에서 좋은 대출을 하는 리치 마인드의 사람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좋은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는 대출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대출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돈을 빌려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일찍 투자에 착수해서 자산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안심과 자유를 빨리 얻을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인 고등학생이 돈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운을 잡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가르쳐라. 여기 보시면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해라. 경비 절감을 해라. 100년에 한두 번 찾아올 투자 기회를 위해서 저축을 늘리고 현금 흐름을 개선해라. 금, 은이나 상품에 투자를 해라. 그것이 경제에 동향을 주시할 수 있는 정부 상품에 투자해라. 정부 상품에 투자를 해라. 차세대 기술 공부에 집중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점 더 자녀에게 가르칠 내용이 고도화되고 있죠. 돈의 역사에 대해 부모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아이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가 경험한 기간은 겨우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돈의 지식에 관해서도 아주 짧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가 다양한 경험이 아닌 부모 개인의 편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감각만 의지한 채 자녀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양한 경험이나 배움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돈의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능력에 꽃이 핀다. 돈의 교육을 하면 숫자에 강해진다. 돈의 흥미를 가진 아이는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게 돼서 영어 실력이 좋아진다. 돈의 교육이 학교 성적을 중시하는 교육에 비해 아이의 자기 긍정감을 높여준다. 아이의 세계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가지면 글로벌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너무 중언부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사야, 강사. 그러니까 자신의 교육을 들으러 오라. 결론은 그걸로 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자녀의 리치 마인드. 일단 대전제는 부모가 돈에 대해서 경제 지식이 갖춰져야 된다. 자본주의의 생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자녀에게 리치 마인드를 교육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책을 제가 일단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봤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별 내용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여력이 되신 분들은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